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뭐 지수는 그냥 조금 오르고 내리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종목들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도 저기 사료주들 아주 그냥 상한가도 뭐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뭐 한탑이나 뭐 고려산업 같은 것도 상한가가 나오고 아무튼 급등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죠, 그죠?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뒤에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려고 지금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시황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요. 오늘은 뭐 시황 얘기 크게 할 건 없어요. 지수 얘기는 크게 할 게 없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시황 잡아드렸던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그거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있죠. 요 두 개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공략하는 전문가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도 잘 몰라요. 이게 인플레이션 수혜주는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가는 그런 바이오 같은 테마주가 아니라니까요. 대선주처럼 이렇게 자주 가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10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쵸? 여러분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뭐 사료, 비료 쭉 도는 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이건 자주 가는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근데 정부정책 수혜주는 이제 항상 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부정책 수혜주가 아주 많이 바뀌죠. 그죠? 왜냐면 정부마다 정책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정부정책 수혜주는 항상 급등을 하는, 항상 움직이는데 대신에 이제 그 내용물이 많이 바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비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정책 수혜주는 요즘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고 있어요. 관리. 조정 중인데 좋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조정, 더 좋게 얘기하면 관리. 관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어디예요?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지금 뭐 신났죠. 저기는 이제 거의 무슨 먹방 찍는 것 같아요. 먹방. 한일사료 뭐 상한가 맛집 이래갖고 막 쫙 가고 막 무슨 먹방 찍듯이 저기 신났어요 지금. 시간에서도 막 여러 가지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오늘 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냐면 정책주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또 이런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실수하신다고요.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사긴 샀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거 그런 거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 나스닥 지수를 띄워놨죠. 요거 갖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오전에 여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기 문자 받은 회원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할게요. 대신에 짧게 할게요. 자, 보시면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끝났고 뭐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 방송할 때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1%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상승 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났죠, 그죠? 그래서 어제 실제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고, 캔들을 보세요. 이게 18원 음봉인데 플러스 1.2%에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1.9%까지 장중에 급등을 합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쫙 올리더니 바로 천천히 끝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그날 10% 20% 급등을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더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천천히 떨어지더니 계속 3시까지 3시 반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 넘게 급등했던 게 끝날 때 마이너스 한 2, 3%로 끝나는 그 기분. 뭔지 아시죠? 이게 뭐야 이게. 딱 그 기분으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9%까지 갔던 게 바로 쭉 흘러내리더니 마이너스 2.3%까지 빠졌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2%로 끝납니다. 캔들을 아주 그냥 진짜
어우 막 무슨 주가가 보통 이렇게 탁 들었다가 탁 꺾이고 막 이러는데 요즘 이상하다니까요. 네.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이 차트는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저기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네. 희한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맨날 속는다는 얘기예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거래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미국 연준 의장이 빅스텝을 한대요. 빅스텝이 뭐지? 찾아봤더니 금리를 0.5% 한꺼번에 올릴 걸 시사했대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빅스텝 이게 0.5%인데 이게 뭐냐면,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계단씩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급하실 때 계단 두 개씩 올라가시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라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미국이 3월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왔죠. 발표하기 전날부터 올라왔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금리 인상은 올라왔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이 5월달에 있는데, 5월달에 0.5% 올릴 거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90% 이상이, 전문가 그룹에서 90% 이상이, 미국의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 90% 이상이 미국이 이번 5월달에 금리를 0.5% 한꺼번에 올릴 거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급락했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 있죠. 여기 이틀 전에 급등했을 때, 이때 그때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날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어요. 그때 뉴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왔게요? 웃기다니까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 그 0.5% 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서 급등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급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 가세요? 이게 웃긴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를 읽는데, 엊그제는 호재인데 오늘은 악재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잘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이게 대부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사람들이. 자, 아무튼 어제 제가 회원들한테 이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개인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주린 이건 뭐 10년 넘은 사람이 똑같아요. 나스닥이 급락했죠? 그럼 순서가 뭐예요? 나스닥이 급락했다. 그러면 코스닥도 급락한다. 왜냐면 둘 다 기술주니까. 코스닥이 급락하면 개별주, 테마주가 급락한다. 나는 내 보유 종목이 뭐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성홀딩스를 갖고 있어요. 신성홀딩스가 뭐예요? 이거 저기 뭐예요? 그 쌈장 곡물가 급등 수혜주 아니에요? 그죠? 갖고 있는데 다시요. 나스닥 급락, 코스닥 급락.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개별주, 테마주 그럼 급락하겠네. 난 신성홀딩스 갖고 있는데 이거 개별주잖아. 그래. 일단 아침에 지수 폭락하면 이것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수가 잘 보세요. 지수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신성홀딩스 일단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사야지. 이래서 아침에 다 손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 9시에 마이크 잡고 그랬어요. 왜 저러냐고 도대체 사람들. 왜냐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한심한 것까지는 아니고 몰라서 이러는 거니까 답답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밌어요. 나스닥이 급락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A라는 신성홀딩스 들고 있는 A라는 사람은 나스닥이 급락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성홀딩스도 급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런 식으로 주식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왜요? 왜 이게 급락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많이 할까봐. 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급락한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을 많이 할까봐 나스닥이 급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성홀딩스가 무슨 테마주인데요? 자, 다시. 나스닥이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할까봐 나스닥이 급락했다면서요? 금리 인상을 왜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성홀딩스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수혜주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가가 급등하니까 그래서 막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팔더라 이거예요. 수산주를 왜 팔아요? 예? 사료주를 왜 팔아 이거를? 왜 팔아요 이거를? 더 사야지.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찍어주시고. 그죠? 그냥 파니까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왜 파냐고 이거를. 에이 설마요. 보시라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우진 BNG가 이게 사료주거든요. 예, 잘 몰라 사람들이 사료주인지. 아침에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했어요. 왜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했겠어요?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우진 BNG 이거 또 떨어지면 저 2,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네. 오늘 24% 급등했어요. 우성. 네? 우성이 이제 아침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4%까지 아침에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살짝 들었다가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바탕화면이 나왔네. 자, 요렇게 이제 살짝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성 이것도 사려준데 우성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랬겠죠.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했네. 그 우성도 급락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판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료주인데 이걸 왜 팔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다가 오늘 장중이 어디까지 가요? 14.9%. 아침에 손절한 사람은 얼마나 또 킹콩처럼 가슴을 치고 있었겠어요. 내 팔자 이러면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걸 왜 팔아요 이거를? 이지바이오가 뭐예요? 바이오주예요? 사료주예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오고 음봉 2개 때려놨죠. 아침에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급등주를 사놨으니 이 사람들. 마이너스 3%에서 시작했어요. 왜 마이너스 3%에서 시작했겠어요? 나스닥이 급락하니까. 이거 폭락할까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왜 급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은 왜예요? 금리 인상 빅스텝을 왜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심한데요? 곡물가가 폭등하니까. 곡물가가 폭등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기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경제가 힘들어진다고요. 경제가 힘들어져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생기니까. 그러면 이지바이오는 수혜주인데 이거 왜 파냐고 이거를. 아침에 마이너스 3% 시작했는데 17%까지 갔어. 17%까지. 이거 오늘 판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근데 이걸 팔아갖고 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런 거는 팔고 아침에 이거 뭐예요? 유진로봇도 이런 거는 이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왔던 거죠. 유진로봇. 네. 오늘 이거 로봇주 얘기 많이 해드릴 겁니다. 네. 시간에 상한가 갔었잖아요. 어제 휴린로봇 갔었죠. 그러니까 유진로봇도 어제 시간에 급등하고 오늘 아침에 9% 급등 출발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또 아침에 로봇주 간다고 막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어제 다우지수가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급락했잖아요.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나스닥이 왜 급락했겠어요? 기술주들이 폭락했겠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폭락했는데 자 유진로봇은 기술주예요?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이거 곡물 수혜주예요? 최첨단 기술주 아니에요? 로봇이면 그 아침에 로봇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 된다 1번 안 가는 게 맞았다 4번 찍어보세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사냐고 아침에 이거를. 아침에 이제 우리 현애한테 그랬어요. 이거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그죠? 네. 스몰 테크도 아니고 미들 테크도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우리가 미국보다 큰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냐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조만간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뻔했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만간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거라고. 아무튼 우리나라 기축통화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침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지수가 하락했는데 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생각이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종목들을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급락 나올까봐 맨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네? 두려운데 뭘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맨날 도망 다니기 바쁘지. 눈치나 보고, 그죠? 네. 아무튼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범인인지, 누가 지수를 끌어내렸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누가 대장인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시간에서도 잘 보세요. 시간에에서 그 상한가 한 게 있는데 이 얘기 하면서 이제 정부정책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에 오늘 상승 종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상한가가 아마 보이죠. 아주 현대산업 이거는 넘어가고 그냥 아주 아이비 투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 하나투자증권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심지어 상한가가 있는데 이게 상한가가 이유가 뭐냐면 그 야놀자라고 있죠. 야놀자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야놀자라는 그 기업이 3분기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라는 그 기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한 회사들 뭐 지분 갖고 있거나 그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나 하나투자증권,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게 시간에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근데 시간의 상한가는 이제 잘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발성.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 아주 아이비 투자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한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골짜기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이거를 다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를 이 매물대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갈 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참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SBI 인베스트 상한가 보세요. 바닥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뭐 크게 거래량도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상한가 나오기가 힘들고요. 근데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상한가 나와도 막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한꺼번에 못 가요.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거든요. 옛날에 쿠팡 관련주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려면 여기 뭐 앞에 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에 의해서 6% 상승한 조일 알미늄이라고 있어요. 조일 알미늄. 이게 뭐겠어요? 알미늄 원자재겠죠? 네. 차트 보세요. 조정 끝날 만큼 조정 실 만큼 쳤고, 그죠? 네. 할 만큼 했고 앞에 들었다 놨다 오늘 양봉 쫙 만들어놨죠.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6% 추가 상승.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올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알미늄 값이 급등하잖아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쫙 올리는. 팜스코 사려주죠. 차트가 박스권을 돌파해놓고 쉬고 있었죠. 거래 보이면서 시간에서 4% 올려놨죠. 고려 산업이 오늘 상한가 갔죠. 고려 산업이 사료주로 상한가 갔는데 그게 차트를 똑같다니까. 회원들한테 내가 이걸 얘기 많이 했어. 고려 산업이 저희가 보여준 건 아닌데 박스권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박스권인데 이게 삼각수렴형이에요. 사실은 박스권의 변형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이거 돌파하고 쉬고 있다. 앞고점에 걸리는 척하면서 굉장히 잘 맞는 차트다. 오늘 상한가가 더라고요. 팜스코랑 별로 안 달라요. 네.
이런 얘기하면 아 진작 좀 알려주시지 왜 이제 알려주냐고. 제가 왜요?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뜬 다음에 얘기한다고. 회원들 거는 바닥에서 추천해놓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목 다 망가져요. 우리 방에서 안 산다고 막 그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 산 다른 개인들을 제가 피해 끼치는 거거든요. 이래놓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지바이오도 그러다 올라간 거고. 이게 고려산업이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어제 시간에서 5%인가 올라오고 그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 뽀링 그냥 이거하고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남설레미늄도 있죠. 2%. 이거 앞에서 급등한 게 있어서 이런 거고, 이거는 재료가 딴 거였고, 함스코하고 대동금속 있구나 여기 9%. 이게 뭐예요? 농기계. 이쪽은 인플레이션 수혜주기 때문에 돈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은. 잠깐만요. 여기 목소리하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특히 유튜브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예예.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야놀자 관련주인 아주 IB 투자하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제 그 거의 생바닥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불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양념 이제 고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한 좀 냉장고에 놓고 몇 시간 이렇게 재우지 않습니까? 하루 이상 이렇게 양념에 재운다고 하죠.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거기다가 그냥 고기에다 고추장만 발라갖고 구우면은 그냥 고추장이 겉돌지 맛 없잖아요. 다 씻어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주 IB 투자하고 SBI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재료도 좋고 다 좋은데 양념이 안 밴 거예요. 근데 대동금속하고 팜스코는 아주 그냥 양념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양념을 잘 먹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양념 이제 불고기 양념 재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를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굽든지 볶든지 그죠? 네, 전골로 해서 드시든지 네.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율을 들면 편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시황을 얘기해 드렸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갖다 집어 던지시면 안 돼요.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던져야지, 그죠? 네, 그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네. 자, 지수는 됐고, 네. 나스닥 지수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네. 나스닥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정하는 ETF나 종목 산 사람들 지금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안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역헤드앤숄더형이 뭔지 아세요? 역헤드앤숄더형 이거 아니에요. 이거 3중 바닥인데 가운데 바닥이 저 밑으로 쳐져 있는 거. 이 역헤드앤숄더형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기법이 뭐냐면 여기 꼭지점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그죠? 가운데는 머리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왼쪽 오른쪽을 어깨예요. 사람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큰 반등이 나오고 큰 상승이 나와요. 큰 반등과 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 차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털리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를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주면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지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라도 거기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저점을 깰 수 있고, 그러면 전저점 깨지면 나스닥 관련된 ETF나 이거 산 사람들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전.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안고 사는 거예요. 내 돈 날라가겠네.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
꼬리상으로 보면 여기인데 이제 여기를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깼고요. 네. 꼬리 기준으로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깨고 내려올까봐 아니면 깨또 살짝 건드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스닥 관련되거나 반도체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참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성악 게임들 있죠. 네. 토끼 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성악 게임들이 제일 많이 사놓은 게 반도체 지수 추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이거 추종하는 거 사놨다니까요. 이게 올라간다에 베팅해놨으니까 이날 일지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악 게임들만 샀겠냐고요. 전 세계 개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쪽을 패대기를 쳐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 증시 안 좋을 때 연말에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작년 연말 화두가 뭐였어요? 메타버스하고 NFT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블록체인. 네. 그게 다 뭔데요? 4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맨날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반도체 부족. 자동차도 반도체 없어서 못 만든다. 현대차 공장 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뉴스가 맨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는 역시 무조건 간다.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사는 거예요. 다 물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네. 반도체가 업황이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업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뭐 최대 실적 내고 있으니까.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스닥 관련된 걸 많이 갖고 있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스닥 관련된 걸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나스닥 관련된 걸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요즘에 대선 정책주 아니 저기 뭐 선거라든지 정부 정책주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거 위주로 하셨잖아요. 제가 한 달 가까이 이제 맨날 그 농업 관련주 인플레이션 그거 얘기 많이 하니까 뭐 보니까 따라 사신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으면 계속 뭐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그죠? 네. 반도체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코로나 수혜주 그죠? 네. 끝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나스닥 관련된 거 반도체 관련된 거 안 갖고 계시면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에요. 네. 걱정 많이 하면 몸만 베리세요. 당연히 계좌도 베리는 거죠. 네.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참고만 하세요. 네. 이쪽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네. 자, 정부 정책주하고 여기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는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 드릴게요. 정부 정책 수혜주와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비교를 할 건데 정부 정책 수혜주는 한마디로 조정 중,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지금 급등 중. 네. 조정 중인데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지금 먹방, 아까 먹방이라 그랬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은 안 봅니다. 네. 안 보는데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네. 여기는 신난 거예요 지금.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래서 신났어요. 네.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정책 수혜주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올라온 게 이게 상승 패턴이 다르거든요. 자 볼게요. 어떻게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거부터 보죠. 일성건설 정부 정책 수혜주부터 볼게요. 이제 윤석열 씨 정부 정책주로 변해서 올라왔죠. 자 차트 패턴이 어떠냐면 잠깐만요. 어때요? 그냥 바로 뽑아버리죠. 땅에 있는 물을 뽑듯이 그냥 쑥 뽑아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씨 당선되자마자 그냥 바로 뽑아버렸어요. 네. 물을 뽑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대충 상상하시면 돼요. 물은 뽑으면 그냥 잘 뽑혀요.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 그냥 쑥 뽑히더라고요. 진짜. 네. 물 뽑듯이 그냥 쭉 뽑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어때요? 윤석열 씨 당선되자마자 바로 진짜 무슨 무 뽑듯이 바로 쭉 뽑아버렸죠. 그죠? 그리고 자연구환경 이것도 이제 윤석열 씨 그 수혜주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그냥 바로 쭉 뽑아버리죠. 앞에 매물대나 뭐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선되고 나서 그냥 쭉 뽑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오성파워텍
원전 테마주죠. 이것도 이거 선거 전에 이제 뭐 이슈가 하나 있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선거에서 윤석열 씨 이기고 나서 바로 뽑으면서 악고점을 제껴버렸죠. 뽑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진짜 확 올려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주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한일사료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트 보시기 부담스러울까봐 덜 올라간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지발.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 밑에가 안 보여요. 네. 상한가가 여러 방 나오면 밑에가 안 보인다니까. 네. 한일사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갔어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어떻게 갔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저거는 뭐예요? 여기는 그럼 재료가 늦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곡물가 폭등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 전쟁. 근데 계속 이제 곡물가 폭등하고 있었는데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영이나 저기도 세력이 있었고 세력이 준비해 놓은 게 맞아요. 근데 정부 정책주가 올라가는 패턴이랑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급등하는 패턴이 약간 다르다니까요. 여긴 준비를 1, 2개월 아니면 3개월 해놓고 올리는 거고. 자, 이게 이지바이오죠. 그 다음에 아까 고려산업 세려주죠. 똑같잖아요, 그죠?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최근에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뽑잖아요. 이제 이 방식으로 한다고요. 차트가 약간 달라요. 네. 대주산업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 놨다 꾹 누르다가 팍 올린 거예요. 네. 차트가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된 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청부살인 업체, 저 청부살인 업체는 아니고 청부살인 뭐 그것 시끄러워도 한탑.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 오너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태는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쭉,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간 거예요. 꺾으면서 만들면서 아까 이겼어도 우성 있죠. 네, 이것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가고 선진 오늘도 올라오대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팜스코 그죠?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지금 사료주 곡물가 관련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뽑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어요. 갈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리고 앞에서 하는 게 아시아 종묘 얘기했던 거죠. 네. 보시라니까요. 이쪽은 호재가 나왔어요. 저기 전쟁, 러시아 전쟁. 근데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먹방 중. 그런데 정부 정책 수혜주는 조정 중, 관리 중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좀 찍어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더 낮춰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데 네, 안 어렵죠? 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번호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냐 안 됐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네,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오프라인 강연회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눈을 보면 알아요. 네. 사람들이 졸고 있다. 그러면 강사 책임이거든요. 그죠? 네.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앞에서 졸고 있다면 강사 책임이죠. 이해를 못 시키면 그것도 강사 책임이긴 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달라요. 네, 다르고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아까 그 알루미늄 테마주 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먹는 게 그죠? 네. 내가 낮에 우리 환들한테 진짜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급등하는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무방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해드려요. 네.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인데 네. 되게 쉽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순서가 왜 그렇게 가는지, 왜 석탄 관련주가 가고 시멘트주가 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자재가 가는 순서도 있고요. 네. 이 먹는 거 관련주들이 가는 순서도 있어요. 저희 다 사놨어요. 밀가루는 얼마 전에 팔았고 네. 이것저것 다 사놨다니까. 이거를 싣고 나르는 것도 가고요. 아니 뭐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싣고 나르는 것도 가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그랬잖아요. 이게 시작하는 거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공략을 해본 전문가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바이오주처럼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가는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10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10년에 한두 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10년에 한두 번 오거든요. 많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10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이걸 공략해본 개인 투자자나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거의. 네. 한 번, 10년에 한 번 갔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하다가 놓쳤겠죠, 그냥. 아니, 고점에서 좀 매매하다 말았을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이걸 많이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밌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순서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는지 원리도 알고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그거 믿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들이 잘 안 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요즘에 서학 개미들이 많이 물린 게 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스닥, 반도체, 양자 컴퓨터, 뭐 관련주,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많이 살았다니까. 테슬라, 뭐 테슬라는 그나마 낫죠. 이제 그런 걸 많이 살았다고요. 2차 전지 막 이런 거, 리비안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게 아니라 1차 산업. 개돼지 먹이는 사료 만들고 막 생선 가공하고 농기계. 농기계라고 얘기하면 뭐 옛날 경운기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시골 가도 경운기는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들이 쓰시지 요즘에 경운기 거의 안 써요. 딴 거 쓰지. 농기계 얼마나 비싼데요. 웬만한 차보다 더 비싸요. 되게 비싸요, 농기계가. 근데 아무튼 이제 벌써 50분이 다 돼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이 시작한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일성건설 이런 거. 자, 보시죠. 이게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원전 테마주, 부동산 요 두 개, 원전 부동산 요 두 개만 할까? 예, 요 두 개가 지금 로봇 관련주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제 그 세 개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네. 이게 뭐냐면 주가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막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올릴 때 애 먹거든요. 애를 먹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 노리고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떨궈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탁 올려요. 보통 고점 대비 퍼센트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살짝 눌러요.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재료를 대충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호재가 나온 건 아닌데 이걸 아세요? 특별하게 호재가 나온 게 아닌데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올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보긴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딱 하나만 보면 돼요. 21선. 중요하진 않은데 21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1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20일 이동평균선. 근데 개인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21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21선이 지지하기를 바란다는 건데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1선 지지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21선에서 탁 이렇게 멋있게 급등하기를 바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실제로 언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는 21선에서 탁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러진 않아요. 예.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는 거죠. 21선 밑에 넣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차트 많이 나와요. 그냥 너무 바로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한다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양봉에 거래 실어가지고 딱 기둥 하나 딱 박아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호재도 없었는데 계속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덕시나 호징 이런 것도 같이 보시나요? 떨어지다가 일성건설이 딱 중심을 잡으니까 이렇게 딱 자리 잡잖아요. 그죠? 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테마주 보성포 어택 봅니다. 이게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죠. 엊그제 시간에서 급등했잖아요. 그냥 뭐라 하면서 그냥 제로도 보면 그냥 그렇게 큰 제로도 아닌데 얼렁뚱땅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원전 18기를 다 돌릴 뭐 할 거다. 원래부터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뻔한 얘기 또 하면서 어제 거래실어서 보성파워텍을 양봉을 만들더라고요. 아까 일성건설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맞으면 1번 찍어 보시고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데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비슷한 자리에서 거래랑 비슷하게 양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조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21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한 20%에서 30%까지 손실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팔짝 뛰는 거예요.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세력들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저희 방에서 그 원전 테마주로 사놨던 거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삼형, 엠텍. 어제도 급등했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고 저기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러 갔어요. 원전 테마주 또 다른 것도 살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다른 것도 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로봇이죠. 네, 아까 유진 로봇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진 로봇도 재밌는 거 이게. 시간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21선을 깨고 자꾸 점점 떨어져서 앞전 양봉 여기를 이탈하려고 하니까 세력이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에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스닥이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나 이런 로봇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미국의 나스닥 그 선물이 플러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급등할 것처럼 막 그러고 있었고 실제로 급등 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세력들도 이제 로봇 관련주 좀 올려놨던 것 같은데 어제 나스닥이 양봉 나와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았고 그래서 올려놨던 것 같은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그랬으면 나스닥이 뭐 플러스로 끝났으면 아마 보성파워텍이나 일성건설처럼은 안 만들어놨겠어요. 원래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나스닥이 너무 세게 떨어져 버리니까 아침에 시간에서 급등을 했으니까 시초가는 띄었는데 음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추가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시초가 대비 그냥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있기는 있는데 아까 보성파워텍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보성파워텍을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플러스 7% 급등 출발한 건데 막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팍 터졌잖아요. 일성건설도 거래가 팍 터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유진로봇은 거래가 안 터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초가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왜 나스닥이 눌러버리니까 못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튼 21선을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1선 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셋 다 21선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차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이거 확률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21선하고 이제 뒤엉켜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엉키듯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21선은 그냥 일관되게 뭐 요럴 가능성이 이제 커요 이제.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금 4월달인데 이제 벚꽃이랑 개나리꽃 다 졌죠. 네. 5월달 되면은 아카시아 꽃 핀 다음에 밤꽃 피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들었다가 났다가 들었다가 났다 이럴 수 있어요. 여기 4월달에 급등했을 때 지금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리 한 거예요. 네. 그죠? 네. 3월달에 샀다가는 벚꽃 지고 그죠? 개나리 지고 아카시아 꽃 지고 네. 밤꽃 지는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 왜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가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씨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그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장관들 지금 뽑는다고 정신없고, 그죠? 네. 그냥 이제 그때까지는 도는 거예요, 이제. 아까 보니까 뭐 기업인들 만나서 이제 뭐도 막 하고 막 그러던데, 네.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기업인들 주요 저기 회장들 불러서 또 이렇게 만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삼성에서 뭐 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뭐 만났다 그러면 뭐 혹시 로봇 얘기하지 않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로봇 테마 좀 막 하고 막 그런 기대가. 그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3개월 이상 들고 있으면 이제 머리가 터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들었다가 팠다가 올렸다가
팠다가 올렸다가 이러다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를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유진 로봇은 그나마 센 차트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다른 건 안 그렇지 않아요. 신규 상장주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규 상장주는요 되게 이거 저기 뭐야 수익 날 때는 좋지만 수익 안 날 때 되게 힘드세요. 무서워요. 왜냐면 뭐 볼 게 있어야죠. 다른 게 다인데 그죠? 네. 떨어질 때는 의지할 때가 별로 없어서 되게 무섭다니까 이거.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전문가들도 이거 꺼려요. 네. 근데 개인들이 이거 잘 모르고 막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 중.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을 많이 하고 못되게 할수록 나중에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죠? 네.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얘기 짧게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 관련돼서 하는 얘기예요. 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잔머리를 누가 굴리겠어요? 네. 눈치를 챈 사람들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료주도 올라가고 막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제가 설명한 대로 잘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은 정말 기회 같다. 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사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갖고 돈을 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좀 찾아서 내가 들어가야겠네. 뭐 진공승마한테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뭐 무소TV 여기 김 시장님도 계시니까 김 시장님도 여기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뭐 편하신 데 성향 맞는 사람한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되고 뭐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하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딱 하나 있으면 이거를 살까 말까,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을 들이기 싫은 거예요. 비용.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회비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회비도 들어가요. 네. 근데 뭐냐면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시간 비용이랑 돈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자기가 종목을 뽑고 싶은 그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네,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아니면 회원 가입하고 싶은데 막 회비를 막 깎아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깎아달래요. 어떻게 깎아줘요 그거를. 제가 뭐 제 사이트도 아니고 또 제 사이트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돈 벌으려고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겠어요? 이건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눈치만 보게 돼요. 눈치만. 그분들이 돈을 제일 못 벌어요. 그러다가 좋은 거 다 날라간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분들을 욕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다기보다 그렇게 하시면 돈이 안 벌려요.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해드리고 좋은 얘기 해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사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만 쓰요. 그게 잔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기 싫은 거예요. 비용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주식을 사서 그게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고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비용 들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거를 내주기는 싫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 네, 욕좀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걸 전문 용어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도둑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저기 또 유튜브 또 시청자 수 또한 3분의 1 줄겠네요. 그러나 할 소리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시면 돈이 안 벌려요.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돈이 도망가요. 네? 돈이 도망간다고요. 돈 도망가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기회다 싶으시면 사서 네, 마음이 여유를 갖고 투자하세요. 그죠?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된 거라니까요. 예, 앞으로도 많이 갈 거고 골고루 많이 갈 거예요. 아까 로봇, 부동산, 정책주 다 갈 거라니까요. 다 가요.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죠. 안 좋으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네.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도둑 아저씨, 도둑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죄송해요. 네. 아무튼 도둑처럼 그런 마음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비용이 들어요. 그게 돈이건 시간이건 뭐건 간에 약간은 넣어야죠. 그죠? 네, 자판기도 돈을 넣어야지 뭐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생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까? 회원 가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돈을 내가 버는 꼴을 못 봤어요. 네. 우연히 좀 벌어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부정책주는 아름다운 조정 중 또는 관리 중. 네. 저기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현재 먹방 중. 근데 앞으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은 곡물가가 가죠. 저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먹는 게 간다고. 근데 지금 누가 먹는 게 가냐면 가축들. 그죠? 그러면 땅에만 가축 있나요? 물고기도 사료 먹여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가게 돼서. 그러면 뭐 공장에 기계나 이런 거 만드는 원자재는 안 가게 돼서 다 가는 거죠. 네.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해놓으세요. 네.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네. 혼자서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들어오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좀 뒤에 잠깐만 김 시장님 방송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회원들 중에 김 시장님 칭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늘 하는 얘기인데 네. 종목을 세세하게 얘기를 잘 해주신대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왜 이게 곡물 관련주인지 뭐 이게 왜 원전 테마주인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잘. 그죠? 네. 그런 얘기는 낮에 좀 해요. 낮에. 네. 기업 분석 딱 펼쳐놓고 그러는데 밤에는 그럴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거든요. 네. 그거 이분이 김 시장님 잘해주시니까 들어가서 꼭 참고하세요. 네. 이분도 고려산업이 이방 종목 아니에요? 네. 아 우리 회원 중에 여기 저기 뭐야 그 누구야 방송 잘하신다 그러면서 고려산업 여기 이방에서 나온 것 같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까 고려산업 상한가 같은데 아마 김시장 이방 종목이었을걸요. 네. 아무튼 종목 되게 잘 뽑으세요. 제가 어제 보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들어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문자반 회원들이나 아니면 뭐 저기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메일 주소 안 남겨드렸더니 좀 남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분간 남겨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네, 잘 보내시고요. 네. 봄이니까 주말 가족분들이나 좋은 분들하고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저기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네, 아무튼 잘 보내세요. 네. 자, 다음에 저기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